다 아시다시피 보세사는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과목별로 이건 단원별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구민회 관세사라고 하고요. 관세사가 된 지는 한 18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그동안 관세사 강의나 뭐 기타 기업가 강의에서 많이 관세법에 관련된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보세사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보세사 한번 정복을 해보시죠. 그럼 단원별로 문제를 들어갈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수출입 통관 절차. 근데 우선 보세사 시험 문제의 이 객관식 문제가 대부분 관세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세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관세사 1차 시험. 그래서 관세법을 기초로 한 시험 문제에서 가장 오래 출제되고 많이 출제되는 그런 과목이죠. 그리고 관세직 관세직 공무원 관세직 그래서 7급 9급 이런 시험에서 관세법을 출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국제무역사라든지 이런 과목에서 그리고 기타 뭐 요즘에는 원산지 관리사 이런 시험들에서 관세법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에서 이런 것에 출제되고 있는 관세법하고 이 보세사에서 출제되고 있는 관세법하고 어떻게 보면 상중하 정도의 개념을 잡을 수 있는데 이 보세사 시험에서의 관세법의 출제의 어떤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시험 중에서 가장 관세법이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과 이 시험인데 거의 지금 이 시험과 대동소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사 1차의 관세법은 뭐 오지선다. 요거는 사지선다. 그리고 뭐 당연히 좀 보세사 시험 문제도 사지선다이긴 합니다만 시험 수준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보실 거는 세밀하게 그리고 조금 버리셔야 될 거는 버리는 그런 수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과목인 수출입 통관 절차부터 이제 보시죠. 수출입 통관 절차 보시면은 1번 첫 번째 챕터는 관세 일반입니다. 그래서 관세 일반은 다 아시다시피 관세의 기초적인 뭐 그런 파트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할 때 문제풀이나 어떤 정리 이런 거를 따로따로 개념을 잡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교재가 되게 풀이 과정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그 해설 파트, 어드바이스 파트가 하나하나의 요약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서 답만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통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범위가 만약에 짧다면 단순적인 암기만으로도 그냥 충분히 가능한데 범위가 워낙 넓고 방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로 문제 보시죠. 우선 관세 일반 문제 1번입니다. 관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그래서 우선 1번 보기 보시면은 관세란 재정 수입을 조달하거나 국내 산업법을 목적으로 관세금을 출입하는 법에 대해서 법률 조약에 의거해 국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국부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세의 일반적인 전통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정 수입을 조달하거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게 바로 관세의 기본 목적을 말하는 개념이죠. 관세라는 세금은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 수입을 조달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재정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보호관세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관세의 여러 가지 많은 목적 중에 이 두 가지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근데 이 두 가지 목적 중에 뭐 경중을 만약에 좀 따진다면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관세 쪽이 조금 더 그 강세를 보이고 있고 좀 더 강하게 중요한 개념을 잡고 있고 선진국일수록 보호관세가 더 중요한 목적으로 개념을 잡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보호관세를 더 큰 개념으로 잡고 있죠.
당연히 관세가 재정관세적인 목적이 뭐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보호관세가 더 우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개념 잡아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그래서 관세 영역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하셨겠죠. 예, 그래서 관세선이라는 개념을 잡으시면서 관세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일반적인 영토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예, 그래서 예. 통관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니까 예, 그거 개념 잡으시고 다음에 법률 조약에 의해서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적 부부 그래서 법률 조약이 이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예, 조세 법률주의를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모든 조세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한다. 바로 그 개념입니다. 당연히 관세 역시도 그거를 따른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무슨 말일까요? 예, 모든 세금은 여러분 어때요? 강제 징수를 원칙으로 하죠. 예, 그래서 바로 그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정확히 맞는 말이겠죠. 다음 2번 보시면은 관세 전체가 되는 관세선은 관세에 관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진 경계로서 정치적 국경선과 일치한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관세 영역, 이게 관세선하고 연결이 되는데 관세선은 정치적 국경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률적인 통관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예, 우리나라가 있다면 예, 만약에 통관이 만약에 입항 전에 일어났다면 여기가 보이지 않는 관세선이 되겠고 만약에 보세구역에 외국 물품이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통관이 된다면 여기가 관세선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예, 그 국경선과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다음 3번 보시면은 관세 부과는 세입에 의해서 국가재정 확충될 뿐만 아니고 억제됨으로써 국내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진다. 예, 맞죠? 그래서 관세는 여러분 간접세의 개념이죠. 당연히 수입업자, 수입화주가 부담한 간접세는 예, 그 관세는 누구한테 결국 부담이 되게 된다? 소비자 단가를 높이는 개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소비자가 예, 구매를 하지 아니하면 수입은 당연히 억제되겠죠. 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다음 4번. 관세 부과는 외국의 과의 유익의 형태 그리고 교육량에 영향을 미친다.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개념하고 좀 연관이 되냐면은 무역의 3대 예, 3대 그 무역에 관련된 장벽. 예, 요거하고 연관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크게 무역의 3대 장벽을 3가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량 제한. 그다음에 두 번째 외환 관리, 마지막에 관세. 예, 그래서 이것이 무역의 장벽적인 개념이죠. 예, 그래서 무역 장벽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허물어졌어요. 예, 근데 무역 장벽이 영원히 허물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가 되지 않는 한 무역 장벽은 없어질 수는 없죠. 예, 근데 여기서 수량 제한이라는 방법 또는 외환 관리라는 방법을 뭐라고 표현한다? 직접적 규제 수단. 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왜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했냐면 이걸로는 아예 수입 물건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직접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는 것은 간접적 예, 규제라고 말을 하죠. 간접적 규제. 예, 그래서 이거는 수입을 막는 건 아니죠. 수입 물품의 단가를 높여서 소비자 가격을 높여가지고 예, 뭐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구매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오는 개념은 아니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 표현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비관세 장벽. 예, 그리고 이거는 관세 장벽. 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다각도로 개념을 잘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5번 보시면은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물품에 대해서 필요한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거래하는 물품의 가격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예, 뭐 이런 거 개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단일세와 다수세. 예, 그럼 단일세는 뭐냐면 한 품목에 한 가지 세율만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다수세는 뭐예요? 한 품목에 여러 가지 세율이 정해져 있는 걸 말하죠. 예,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모든 품목은 거의 다 5로 돼 있을까요, 여러분?
예, FTA 엄청나게 떠들고 있죠. 바로 대부분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서 수입되느냐에 따라서 또 어디가 원산지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수세적인 개념을 다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5번 바로 그런 개념과 연동되면서 예, 이거 맞는 말이 되겠죠. 예, 그래서 1번엔 2번이 틀린 표현이다. 예,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2번입니다. 관세 성격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관세의 성격은 조금만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암기의 개념이 아닌, 예, 바로 이해의 개념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죠. 우선 첫 번째, 관세는 부가 징수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 중에 하나이다. 예, 그래서 세금은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부가의 주체로 만약에 개념을 잡는다면은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국가가 부과하는 것이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냐. 예, 그런데 관세는 예, 국세입니다.